1040에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1040 라인 넘버 이걸 1,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15번까지 있는데 그걸 뭐라 하냐? 라인 넘버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 라인이죠.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1040 라인 넘버 1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1040 라인 넘버 15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거는 1040의 첫 번째 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1040에서도 보니까 which 그러니까 1번부터 어디까지냐 11번까지 그러니까 실제는 어디까지냐면 9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방 인컴입니다. 인컴 웨지 샐러리 팁 그 다음에 라인 넘버 2는 tax interest 이자 수입 그 다음에 3번은 디비던 배당금 4번은 IRA distribution 자기가 은퇴연금 받은 거. 그 다음에 5번은 pension and annuity. 은퇴연금이죠. 이것도 연금이죠. 연금. 그 다음에 6번은 social security benefit. 정부에서 주는 benefit. 7번은 capital gain. 집을 팔았다거나 스탁을 팔았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8번은 other 수입. 뭐냐. 스케줄 1에 스케줄 1의 라인 넘버 10에 있는 숫자를 갖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걸 다 더한 거. 여기 보니까 total income 1번부터 8번까지 1, 2, 3, 4, 5, 6, 7, 8. 이거 다 더한 거가 9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게 본인의 수입이에요. 그죠? gross income.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전체 총수입. 그리고 그다음에 adjustment. 이제 그 중에서도 일부 수입은 공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면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리타이먼을 위해서 돈을 넣었다. 6,000불. 언제까지? 나 under 50. 50살 이하는 6,000불을. 그 다음에 50살 넘어서 over 50는 catch-up plan 해가지고 1,000불씩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00불 플러스 1,000불. 그래서 7,000불을 한 사람, 그 텍스페이에 따라서 자기가 은퇴연금을 집어넣으면 그만큼 텍스에서 텍스 내야 할 돈에서 빼주죠. 그죠? 이제 그런 걸 여기다 넣는 게 이건데 어디가 있느냐 그게 스케줄 1에 라인 넘버 26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좀 이따 그건 보여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그거를 9번에서 10번을 빼라. 빼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AGI, Adjust Gross Income 그러니까 조정된 Gross Income이다. 총수입이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11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본인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퀘션의 대부분은 AGI를 얘기하는 겁니다. AGI. 그때는 그냥 1040 라인 넘버 11에 가서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AGI고 그 AGI가 자기의 조정된 총 수입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디덕션이냐 ITMI 디덕션이냐 이거에 따라서 기초공제 뺍니다. 그 기초공제 빼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작년에 있었지만 이제 올해 임시적으로 생겨 있는 것이 내년에 적용된 것이 charitable contribution. 그래서 비영리 단체한테 도네이션한 거 그거를 빼주는데 한 사람 싱글은 300불, 메이저 파이링 조인트는 무조건 자기 수입에서 그로스 인컴에서 빼주는 거죠. 그죠? 여기 넣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빼준다는 거는 여기서 보니까 그 스탠다드 디덕션하고 그다음에 charitable contribution 두 개를 합한 거를 12C, 12C에다 넣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는 그다음에 요 13번은 뭐냐? 비즈니스 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일정 금액이 수입이 되면 under certain amount 어떤 일정 금액이 수입이 되면 그 트럼프 정부에서 뭘 줬냐면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많이 썼죠. 그 사람들한테 20% 수입 중에 그 사람이 벌어 있는 네트 인컴에서 net income, gross income이 아닙니다. 거기서 20%를 감면해 줬죠. 그거에 대한 거. 가지고 그거를 그 마이너스 되는 크레딧을 빼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taxable income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금 과세 대상 지표가 나온 거죠. 과세 상품.
여기까지가 넘버 2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끝나면은 taxable income이 된 거죠. 그죠? 과세 지표가 된 거죠. 아, 내가 요만큼 벌었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 낸 거죠. 이게 앞장이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앞에 있는 taxable income이 결정나면 이제 그 텍스 레이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컴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세율. 그 세율이 정하면 자동으로 세율을 곱하고 그 세금이 계산된 세금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거뿐만 아니라 스케줄 2의 라인 넘버 3에 있는 것을 갖고 오고 그거는 다른 텍스, 아더 텍스입니다. 아더 텍스. 다른데 또 텍스 낼 거. 말하자면 셀프 엠플로이는 지금 여기 있는 지금 텍스 계산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내야 할 텍스, 셀프 엠플로이 텍스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기다 추가적으로 텍스를 더하고 낼 거를 두 개 합한 거. 그거 18번에 있습니다. 라인 넘버 18번. 그 다음에 이제는 텍스가 계산되면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텍스에서 텍스를 감면해 주는 거죠. 그죠? 뭐가 있느냐? 여기 얘기하는 non-refundable child tax credit, 그죠? 그 다음에 credit for the other dependent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non-refundable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라고 배웠어요? refundable로 배웠죠, 그죠? refundable로 언제? 2021년 내년에만 적용된 겁니다. 후년에는 다시 원위치 돼서 다 non-refundable child tax credit 됩니다. 애가 있으면 뭐 나이에 따라 틀린데 한 명이면 3,000불 또는 3,600불 non-refundable tax credit 받죠. 그리고 만약에 디펜던트가 over 18이 되면 나이가 16살 넘으면 그 사람한테는 500불 주죠. tax credit 500불. 그죠? 그래서 텍스가 나온 것 중에 텍스 금액이 나온 것 중에 일단 그 크레딧을 주는데 500불 또는 3,000불 또는 3,600불 뭐 그건 디펜드 그 넘버 오브 디펜던트 그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여기 정해져 있죠. 그거를 빼주고 결정나면은 어마운트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또 크레딧이 있어요. 뭐가 어떤 크레딧이 있는데 그건 스케줄 3번에 가서 라인 넘버 8번에 있는 것을 갖고 와라 숫자를.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것을 21번 어디부터 18 여기부터 요거를 더해서 from 18 여기 있는 숫자에서 21번에 요거를 빼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크레딧이 많으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텍스 낼 거가 1,000불이고 내 크레딧이 3,000불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000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컴퓨터가 제로로 계산합니다. 그 얘기는 당신은 텍스 낼 게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계산해서 다른 제가 좀 얘기를 좀 아더 텍스가 있고 말하자면 셀프 엠플로이에 해당하는 거 아더 텍스가 있는데 그 아더 텍스에 대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말하자면 추가적으로 더 텍스가 발생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결정적인 이제 여기 텍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이 냈던 텍스 미리 냈던 텍스 W2에 있는 거 나오고 만약 1099 뭐 interest, dividend, 거기서 tax withholding한 거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는 미리 다 본인이 낸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건 다 크레딧이에요. 이쪽에 있는 건 데빗이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텍스 낸 거, foreign tax 낸 거 뭐 여러 가지. 요거 세 개를 더한 거, A, B, C 25번 더한 거를 어디다 넣는 거냐? 25의 D에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텍스 크레딧 자기가 미리 낸 거를 계산하고 플러스 뭐냐? 자영업 하신 분 에스티메이트 텍스 낸 거 있죠? 미리 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추가해서 크레딧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거 텍스가 여기 자기가 본인이 낸 게 있고 거기에 정부가 더 주는 게 있죠. 뭐가 있었어요? 어닝컴 텍스 크레딧. 저소득층한테 일정 금액에 대해서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주죠. 아까 사이트 코디네이터 그 트레이닝 3시간 받았는데 거기에서 여기 퀴즈 같은 게 하나 줬거든요.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겠죠? 얼마 받느냐? 맥시멈 금액이 6,400불. 6,400불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여기다 6,400불 크레딧 있고, 그 다음에 combat pay election, non-taxable combat pay election은 저희 밀리터리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작년에 uncome, previous year, 2019년도, 이 previous year라는 게 2020년이 아니라 2019년도에 unincome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와 2019년도가 어떤 것이 unincome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더 많이 taxpayer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집어넣어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 뭐 크레딧 준다 그랬죠? 학교 다니면 뭐 무슨 크레딧 준다 그랬어요? 아메리카 어퍼튜니티 크레딧 또는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 2,500불, 2,000불 주는 거죠. 그것도 크레딧 받는 거죠. 이것도 크레딧이고, 어닝컴 텍스 크레딧도 크레딧이고, 그 다음에 refundable child tax credit. 이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위에 있던 이는 non-refundable이고 하나 생겼죠? 생겼는데 밑에 그거는 refundable credit이에요. 거기에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 얼마인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계산하는 거죠. 물론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디펜던트 숫자를 넣으면 여기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기 크레딧이 뭐냐면 uncome tax credit, 그 다음에 refundable child tax credit, 그 다음에 학생일 때 주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그 다음에 스티뮬러스 책 못 받은 거 1,400불. 그것도 못 받았으면 이번에 정산해서 주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1,400불 들어가겠죠. 그런 걸 다 더하면 이게 다 텍스 크레딧입니다. 텍스 크레딧. 그리고 여기 있는 텍스를 계산하고 보면은 이 사람이 마지막에 여기에 나와 있는 텍스와 여기 있는 크레딧을 다 더한 다음에 빼면 결국은 본인이 돈을 더 내야 할지 아니면 리펀드 받을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돈이 리펀드 받을 것 같으면 여기에 나오고, 만약에 잠깐만. 때려 서브책에서 오버페이 하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34 you wanna refund를 원하시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최종적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텍스 낼 걸 다 계산해 보니까 텍스 낼 거는 2,000불. 근데 크레딧 여기서 4,000불 받았어요. 그렇죠? 크레딧을. 그러면 2,000불 저거 돌려받죠. 그랬을 때 35A에 여기 2,000불이라고 찍혀 나옵니다. 마이너스 숫자는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 2,000불밖에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없습니다. 텍스에서는. 2,000불 돌려받는 거. 근데 혹시 거꾸로 텍스 낼 거는 6,000불, 크레딧은 4,000불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2,000불 내야죠? 어디에 가 있느냐? 여기 amount O, 얼마 텍스를 오하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내셔야 합니다. 여기에 37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번에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고 37번에 있으면 징징 짜고 있는 그 기분 좋지 않은 날이죠. 그리고 만약에 리펀드 받을 건데 그것이 은행으로부터 디렉트 디파짓을 원하면, 받기를 원하면 여기에 라우링 넘버하고 그 다음에 은행의 어카운트 넘버 쓰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체킹인지 세이빙인지 이제 우리가 물어봐서 그것도 이제 기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리펀드 받을 게 1,000불이에요. 그런데 1,000불 내가 지금 당장 받고 싶지 않고요. 내년 2022년 텍스 연도, 그러니까 마침 그 캘린더 이어로 2023년도에 그거를 그냥 그때 지금 그때의 세금에 적용해 주십시오 하면 어디 가느냐?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에. 근데 이런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누구든지 텍스 리펀 받으면 당장 받아가지고 쇼핑 가는 걸 원하지, 그거를 1년 후에 제가 세금 많이 낼지 모르니까 미리 에스티메이트 텍스로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35A 또는 37 돈 낼 거냐 아니면 리펀 받을 거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에 여기 밑에 있는데 third party 디자인이 이런 거는 누가 대신 해줬을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실 것도 없고.
그 다음에 sign here. 누가 사인하는 거냐? 세금 보고하시는 분. 그죠? taxpayer. 그 사람이 언제 이거를 사인했는지. 이름 쓰는 게, name 쓰는 거 아닙니다. 사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업.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자기 소셜 넘버를 잊어먹었을 경우에 소셜 넘버를 잊어먹어가지고 누가 도용했어요. 그렇게 되면 IRS에서 제가 세금 보고했고 다른 제 아이디를 소셜 넘버를 갖고 간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제 소셜 넘버를 이용해가지고 세금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IRS에서 두 사람이 더블로 세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럴 경우에 믿을 그 둘 중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IRS에서 아이디를 잊어먹은 사람한테 특별한 핀 넘버 줍니다.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줍니다. 그 넘버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물론 텍스를 냈을 때 집어넣으면 여기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스파우스, 그 다음에 스파우스 직업, 그 다음에 똑같이 혹시 이 사람도 배우자도 소셜 넘버를 잊어먹는 경우 IRS에서 IP 넘버를 주면은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이걸 근데 제가 핀 넘버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IP 핀 넘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IP 핀 넘버.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paid, prepare, use only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누구냐면 이 텍스 보고를 본인이 했으면 사실 이게 필요 없어요. 본인이 직접 했으면.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저희 같이 대행해주는 기관이나 또는 텍스 프로페셔널, CPA나 또는 인너 에이전시 사람이 했으면 그 사람들 여기 이름, 그 사람의 사인, 그 다음에 날짜, PTI 넘버, 그 다음에 기업, name, 그 다음에 여기 주소 이렇게 써 있죠. 저희가 만약에 이제 세금 보고 해주러 가면은 여기에 그댄스 파운데이션 또는 웨스트 NM 유센터, 뭐 펀드로사 또는 다운타운 NM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 주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EIN 넘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파일 하면은 전자 사인을 하기 때문에 여기 사인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는 텍스페이한테 나중에 줄 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블랭크입니다. 그죠? 왜냐면 전자 사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 다른 데다가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필히 여기다 사인하셔야 돼요. 사인하셔야 돼요. 그냥 사인 없이 이거를 어느 관공서에 제출하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1040이에요. 그죠? 1040. 1040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이 이제 1040를 갖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돌아가서 제가 이거를 쭉 설명하고 나서 1040를 얘기했잖아요. 그 1040에 있는 것이 1번부터 8번까지는 웨이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컴, 웨이지, 인트레스트, 디비던, 이거 R인데 R에 썼었네요. 그 다음에 펜션, 소셜 시큐리티, 캐피탈 게인, 아더 인컴. 아더 인컴은 어디가 있느냐? 스케줄 1, 10에 가면 있다는 거죠. 스케줄 1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좀 작년까지 이게 좀 짧았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018년까지 텍스 폼이 거의 똑같았는데 2018년도에 텍스 폼을 리폼했습니다. 아까 같이 1040 본 것처럼 이렇게 길게 만들지 않고 짧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뭘 많이 붙였느냐? 이걸 많이 붙였어, 스케줄을. 왜 이유가 뭐냐? 강제로 이렇게 1040에 있는 폼을 여러 장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1040에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뒤에 혹시 필요한 사람만 스케줄 1, 2, 3를 붙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다시 새로운 폼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여기 카톡방에 어떤 분은 오신 분이 있는데 이 1040에 1040 스케줄 A, 그 스케줄 1, 2, 3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는데 묶여서 그룹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걸 다 브렉다운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케줄 1이 한 장이 됐어요. 한 장에 보니까 아까 분명히 1040에서 우리가 1040에서 수입이 여기 있는 거 7개밖에 안 됐는데 8번 Other Income 하고선 어디로 가느냐? 스케줄 1에 10으로 가라는데 스케줄 1에 10으로 가보니까 어디 있느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수입이 쭉 있고 이런 수입을 다 합한 거 Other 수입이랑 Other Income이랑 거 해가지고 여기 라인 넘버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바뀌었기 때문에. 자, 거기에 other income이라는 게 additional income이라는 게 뭐냐? other income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트 1, 스케줄 1에 additional income, 추가적인 수입이 있다. 아까 1040에 있는 수입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 스테이트나 로컬 정부에서 리펀 받는 거. 그죠? 맞으면 스탠다드 디덕션인 경우는 뭐 별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리펀 받아도 그건 taxable income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itemized deduction 한 경우는 taxable income이죠. 내가 300불 리펀 받았다 그러면 내가 300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alimony receipt, 위자료 받은 거 2019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이혼해가지고 위자료 받은 사람은 여기다 보고 안 하셔도 되고 보고 안 해도 되고 위자료 주는 사람도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2019년 이전에 이혼하신 분, 위자료 받으신 분은 여기다 보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위자료 받은 거, 그러니까 엘러머니 받은 거가 언제 받았느냐 여기 보니까 date of original divorce or separation statement, separation agreement. 그러니까 2019년도인지 2020년도인지 그거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텍스페이한테 확실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연도를 쓰게끔 해놨습니다. 왜? 2019년도 이전에 이혼하면 엘러머니 받은 거는 텍스블이에요. 2020년도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엘러머니 받았어요. 위자료 받았어요. 그거는 non taxable. 텍스블가 아니었대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컴,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냐? 스케줄 C에서 오는 거죠. 그죠? 비즈니스 자영업 하신 분. 그 다음에 other gain, other gain이라는 것은 뭐냐면 폼 4797에 있는 폼을 갖고 오는데 4797이 뭔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에 렌털 인컴 또는 로열티, 맞으면 지적 로열티 받는 거. 그 다음에 파트너십, 에스코페이션 이런 데서 받는 스케줄 E, 그죠? 이게 스케줄 E는 사실은 렌털 인컴이에요. 렌털 인컴 or 로열티예요, 주가. 그런데 저희는 이런 인컴 갖고 오신 분은 세금 보고 안 해주죠. 저희가 못 해드리죠. 딴 데 가서 하셔야죠. 그 다음에 farm 인컴, 그죠? 농장. 저 후레스나 가면 농장 많잖아요. 그런 인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out of scope 안 해줍니다. unemployment compensation, 실업수당. 제가 일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하죠. 잘렸죠. 그래서 실업수당 받으면 그거 인컴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요만한 몇 개 항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IRS에서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무지하게 많이 써놨습니다. other income, net operation loss, 이거는 저희 안 해줍니다. 하지만 무슨 비즈니스 했는데 오퍼레이션 로스 난 거 해주는 건데 그건 안 해줍니다. 아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out of scope 안 해줍니다. gambling income, 어디 가서 갬블 해가지고 게임 해가지고 돈 딴 거. cancellation debit, 이거 인컴입니다. 내가 빚 졌는데 그거 갚는 거, 그죠? 탕감해 주는 거, 그죠? 안 갚아도 돼. 그래서 5,000불 탕감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탕감은 받았지만 5,000불은 수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foreign income exclusion, 그래서 이거 exclusion, 그래서 2555 폼을 작성해야 하는데 저희는 out of scope, foreign income은 안 해준다. 그 다음에 taxable health saving account distribution, HSA 중에 제가 medical expense로 쓰지 않고 거기에 있는 saving account에 있는 돈을 꺼냈을 경우 그것도 taxable입니다. 그 다음에 Alaska permanent
펀드 디비던 이거는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만 원주민에 해당하니까 저희하고는 상관없죠. 그 다음에 주리 듀리 배심원에 갔을 때 돈 받는 거. 첫날은 공짜입니다. 의무로 하는 거고 둘째 날부터 만약에 혹시 배심원으로 선택되면 그때부터 일정 금액을 주는데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얼마든지 기억 안 못하겠네. 75불인가? 그거. 그 다음에 prize and award 이런 걸 지금 자세하게 여기 지금 다 브렉다운 해놨습니다. 어디 가서 행운권 뭐 또는 추천 받아가지고 받은 거 어워드 그죠? 상 받은 거 그런 거 다 텍스블입니다. 그 다음에 activity not engaged in the profit income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stock option 회사 다니면 스탁 옵션 받는 경우 있죠. 이런 거 다 아웃 오브 스코프입니다. 이런 거 스탁 옵션 아웃 오브 스코프입니다. 그 다음에 렌털 인컴, 퍼스널 프로퍼티. 물론 제가 세컨 하우스가 있어요. 위에 있는 것도 렌털이지만 이거는 퍼스널 프로퍼티. 말하자면 퍼스널이 갖고 있는 거. 말하자면 세컨 하우스 뭐 이런 거. 그죠? 그거에 대한 인컴. 물론 이것도 렌털 인컴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오신 분 안 해주죠. 그 다음에 올림픽 앤 장애자들이 메달 따고 돈 받는 거. 이런 거 지금 옛날에는 사실 1040나 스케줄 1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걸 얘네가 자세하게 브렉다운 해놨어요. 물론 401 책에는 있어요. 인컴이 뭐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했고 섹션 951, 950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더한 거, 또 거기 플러스, other, 여기에 예기치 못한 거, 합한 이런 잡다구리한 거를 다 더한 거, 여태까지 이런 거 보지 못했는데 other income 이런 거, 작년 폼에는 없었던 것인데 여기다가 이런 걸 자세하게 써놔가지고 얘네가 여기다가 스케줄 1, 라인 넘버 10에 있는 숫자, 토탈 숫자를 어디로 가느냐, 1040에 라인 넘버 8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복잡하죠? 이런 거 옛날에 없었는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서 보니까 두 번째로 쭉쭉 가다 보니까 어딘가 또 어디 갔죠? 잠깐만. 스케줄 1에 관련된 게 또 어디 갔어? 자, 스케줄 1에 관련된 게 있는데 잠깐만 다시 읽어봐야지. 잠깐. 스케줄 1에 그래서 여기에 인컴 그래서 이거는 1040에 있는 거고 1번부터 7번, 8번은 스케줄 1에 아주 긴 페이지 동안 있는데 그거에 토탈 라인 넘버 10에 있는 숫자를 갖고 와라는 것이죠. 그게 인컴입니다. 그다음에 어저스먼은 뭐냐면 인컴에서 일부 금액은 그거는 면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빼주는 거죠. 수입에서 빼주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IRA 6,000불 넣었다. 5,000불, 네 수입 10,000불에서, 저 6만 불에서 5,000불 넣었어? 그럼 5,000불 빼주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 스케줄 1. 그런데 라인 넘버 26, 라인 넘버 26라는 이 스케줄 1의 라인 넘버 26가 뭐냐? 금방 본 거는 사실은 여기 스케줄 1입니다. 근데 그 스케줄 1 뒷장에 이렇게 파트 2로 해가지고 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뭐 11번부터 뭐 19번까지밖에 없었는데 올해 IRS에서 이게 자세하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폼을 익스텐드 되어 있습니다. 자, adjustment, 수입에서 빼줄 수 있는 금액, adjustment to the income, 뭐냐? educator expense, 교육 선생님, 킹더가든부터 12학년 선생님이신 분, 또는 프린시플, 카운셀러 이런 사람, 인스트럭터 이런 사람이 학교로부터 자기가 학생이나 뭐 자기가 학교에 필요한 것을 사용한 비용을 학교로부터 리임버스 못 받았을 때, 자기가 사용한 비용을 회사에서 학교에서 못 받은 경우 개인 비용을 썼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 일정 금액을 빼준다. 얼마? 맥시멈 250불. 그죠? 최고 250불 빼준다.
그 다음에 certain business expense, university, 뭐 artist forming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사실 EA 시험에 나오는 거지. 저도 잘 모릅니다. 공부할 때만 알았죠. 하여간 어디 가서 퍼포밍 할 때, 공연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비즈니스 익스펜스 그것도 빼준다. 네 수입에서 빼준다. 그죠. 근데 이런 거 갖고 오면 우리는 out of scope 안 해줍니다. health saving account deduction. 본인이 헬스 그 건강 의료보험을 위해서 의료보험에 사용될 비용을 위해서 조금씩 저축하는 거. 그거 네 수입에서 빼준다.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0,000몇천 불. 그것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줍니다. Moving expense. 근데 moving expense는 예전에는 일반 미국 모든 국민들에게 줬는데 잡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가면 50마일 이상 이사가면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 공제해 줬는데 없어졌습니다. 2년 전부터. 근데 누구한테만 주는 거냐? 군인한테만 줍니다. Armed Forces. 군인들한테만 그 들어가는 비용, 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빼주겠다. 그죠? 근데 저희는 군인 거는 또 밀리터리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out of scope. 그 다음에 deductible part of self-employed tax. 그 self-employed tax를 내야 하거든요. 그 tax는 저 뒤에 가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tax라는 거는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10,000불 벌어가지고 제가 tax를 1,530불을 내는데 그거는 제 수입이 아니죠. 그죠? 제가 10,000불 벌었지만 실제는 제가 거기에 그 10,000불 안에는 1,530불이라는 게 tax를 내기 때문에 제가 실제 갖고 있는 거는 뭐 8,470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tax 낼 거, deductible part, self-employed tax 15.3% 그것도 빼준다. 수입에서 빼준다. 그 다음에 self-employed SAP, simple qualified pla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out of scope예요. 참고로 self-employed가 401k 회사 다니면 일반적으로 리타이먼을 붙는데 401k 붙듯이 트레디셔널 IRR 붙듯이 이런 SEP 또는 심플이라는 플랜이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리타이먼을 위해서 집어넣은 돈 그것도 저축한 거기 때문에 빼주겠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우리 만약에 오면은 out of scope입니다. 그다음에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만약에 본인이 self-employed인데 병원에 가기 위해서 건강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일정 금액은 빼줄 수 있다 얘기죠. 근데 요새는 카보드 캘리포니아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18번 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 내가 CD에 돈을 넣는데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CD에 묶여 있었는데 제가 돈이 급해서 3개월 만에 뺐었죠. 그러면 뱅크에서 당신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페널티를 냅니다. 그래서 페널티 차저죠. 그 페널티도 빼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널티는 이건 돈 낼 거죠. 그 다음에 alimony pay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 어떨 때는 이거는 2019년도에 이전에 자기가 이혼해가지고 제가 ex 와이프 또는 ex husband한테 준 돈 그것도 수입에서 빼준다는 거죠. 수입에서 빼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소셜 넘버 넣고 언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이혼했느냐 2017년도에 했느냐 2016년도에 했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 다음에 IRA deduction 말하자면 자기가 내가 수입에서 일정 금액 6,000불 또는 7,000불을 리타이먼을 위해서 제가 넣은 돈 그럼 그 수입에서 빼주죠. 그 다음에 student loan interest 학생인데 학자금 융자 받아가지고 원금이 아닌 이자 낸 돈 그것도 수입에서 빼준다. 그 다음에 reverse for future use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RS에서 혹시 나중에 이 폼을 또 바꾸기 싫으니까 미리 자리를 미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Archer MSA deduction 이게 뭐냐면 medical saving account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는 out of scope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어저스트 해줄 수 있는 거 뭐냐? 주리 페이 여기도 있죠 또
배심원에 갔을 때 쓴 돈, 받은 돈.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non-deductible of the value of the Olympic하고 장애인 올림픽 거기에 받은 거에 일부의 non-taxable. 그 다음에 뭐 reforestation of the amortizing of expense 이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mortizing, 그 다음에 repayment. 그 다음에 repayment of the supplemental employee benefit under 뭐 이건데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contribution of the section 501 뭐 이런 건데 pension plan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사실은 그 charity of organization, non-profit organizations에 pension plan 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빼주고 뭐 이런 것도 빼주고 그런데 그 다음에 attorney fee 비용 변호사 산 비용. 근데 certain unlawful discrimination에 들어간 돈, 거기에 코트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도 빼주겠다. 그 다음에 attorney of the court 비용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IRS와 관련되고 뭐 어쩌고 도한 거 뭐 그런 얘기예요. I don't know. 이거 처음 봤어요 이런 거요. housing deduction 이거 2555는 뭐냐면 housing deduction. 이거는 foreign income. 해외에서 제가 근무해가지고 foreign income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죠? 전세를 사든지 뭐 월세 사든지 사죠. 거기에 그 제가 살면은 하우싱에 관련돼서 제가 월세나 전세를 내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빼준다는 거죠. 근데 폼 255를 작성해서 그 중에 하우싱 디덕션을 빼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K1에 대해서 K1이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투자한 회사가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 expense, 말하자면 이자 비용을 냈다거나 무슨 프로세싱 피를 냈다거나 매니지먼트 피를 냈다 그런 걸 다 빼줍니다. 기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인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어저스먼을 인컴에서 빼준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 가느냐? 1040에 여기 보면 10번 income 어디냐? adjustment to the income from schedule 1 line number 26 그죠? 기존 봉사자도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게 schedule 1의 second page 옛날에는 굉장히 조금 했었는데 항목이 몇 개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길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죠? 다시 템포리로 돌아가서. 그래서 어저스먼하고 그렇게 맞으면 있는 금액에서 자기 수입, 그 다음에 그 수입 중에서 일부 금액은 면세다. 그래서 빼주고 나는 게 어저스먼 빼준 거죠. 그렇게 나오면 남아있는 것이 디덕션이죠. 디덕션. 그죠? 그럼 1040에 가보면 1040에 가면 이제 여기 12번, 라인 넘버 12번 디덕션, 스탠더드 디덕션 할 거냐, 아이템아이 디덕션 할 거냐. 스케줄, 만약에 아이템아이 디덕션 할 거면 스케줄 A를 써라. 그 얘기죠. 아니죠. 자, 디덕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강의할 때 스탠더드 디덕션이 트럼프 가버먼이 들어온 다음에 세법을 IRS가 몇십 년 동안 고집하고 있던 거를 다시 리폼했죠. 개혁했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람이 스탠더드 디덕션에 해당됩니다. 이제는 대부분이 굳이 아이템아이 디덕션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통계를 정확히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이 텍스법이 바뀌었는데 트럼프 가버먼 때 2018년도가 그 전에는 68%가 미국 국민의 세금 보고하는 사람의 68%가 스탠다드 디덕션을 썼는데 2019년도에 IRS 통계를 보니까 87%가 스탠다드 디덕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스탠다드 디덕션에 해당합니다. 13%만 아이템아이 디덕션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13%는 무조건 집이 있다는 거고 아마 더 있는데 아마 그 스탠다드 디덕션 그 집이 있어도 모게지 페이먼이나 프로퍼티 텍스 낸 금액이 그냥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작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스탠다드 디덕션은 여러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템의 디덕션은 스케줄 A를 작성해야 합니다. 스케줄 A. 스케줄 A로 가보면, 스케줄 A가 없네요? 아, 여기 있군요. 스케줄 A 가면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스케줄 A, 아이템의 디덕션. 아이템의 디덕션 할 수 있는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 그죠? 또는 메디컬 익스펜스를 많이 낸 사람. 또는 charity contribution, 도네이션 많이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니까 스케줄 A 2021년 메디컬 익스펜스. 메디컬 익스펜스인데 본인의 AGI의 7.5% 넘어가는 금액. 아니죠. 그렇죠. AGI의 7.5%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10만 불 받았는데 병원비가 5천 불이야. 그래서 5천 불 공제하려고 했더니 안 돼. 왜? 10만 불이니까 7.5%면 7,500불입니다. 그러면 5천 불이니까 그거보다 7,500불이 크기 때문에 공제할 게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병원비가 10,000불 썼어. 그리고 봉급이 10만 불이었어. 그러면 7,500불보다 많죠? 얼마? 10,000불이니까. 그러면 7,500불 빼면 10,000불에서 7,500불 빼면 2,500불. 2,500불 공제해 준다는 거죠. 2,500불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텍스 낸 거, 텍스 페이한 거. 여기서 세일즈 텍스도 있지만 보통 프로퍼티 텍스, 여기 지금 여기는 세일즈 텍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일즈 텍스, 만약에 자기가 큰 비행기나 요트나 비싼 걸 샀을 때 세일즈 텍스를 냈으면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다가 그 프로퍼티 텍스 낸 거, 리얼 에스테이트 텍스 낸 거. 그 다음에 퍼스널 텍스 낸 거. 요거 퍼스널 텍스 낸 거 뭐죠? 자동차세, 그죠? 자동차 레지스터 피. 그 공제됩니다. 이런 거 다 더하고 더해서 그 더한 금액이 맥시멈 10,000불까지. 다 더했는데 15,000불이야. 15,000불 다 공제 안 해줍니다. 10,000불까지. 캡 있어요. 캡. 실링이 있어요. 탑 얼마까지? 10,000불까지. 그죠? 내가 프로퍼티 텍스 20,000불 냈어요? 상관없어요. 10,000불밖에 안 해줘요. 프로퍼티 텍스 3,000불 냈어요? 그럼 3,000불 공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 낸 거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페이한 거 뭐냐? 무슨 인트레스트? 홈 mortgage 인트레스트. 집을 론 받아 사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제 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해 준다는 거죠. 공제. 그 다음에 gift charity 도네이션 한 거. 그것도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도네이션 했다면 얼마까지 해줘요? 500불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casualty and theft loss, 이거는 사실은 공제 안 됩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혹시 스테이트는 해줄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있으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other item의 deduction, 여기 사실은 여러분이 402 책을 보시면 있어요. 많아요. job에 관련된 거, safety box 빌린 거, 또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 tax profession한테 돈 낸 거, 그런 거 여기 옛날에는 다 공제해 줬는데 지금 안 해줍니다. 근데 왜 여기 있느냐? 폼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는 IRS는 안 해주면 스테이트는 해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들어오면은 디덕션 빼고 나면 나머지는 taxable income이죠.